자, 이제 앞에서 우리 네 가지 이제 점화식에 대한 걸 공부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걸 공부할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항이 두 개짜리였잖아요. AN하고 AN 더하기 1. 자, 5번과 6번은 AN 더하기 1, AN 더하기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점화식입니다. AN 더하기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앞에 P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AN, 뭐 어떤 수가 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는 0.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화식을 지금 공부할 거고요. 이때에서 P하고 Q에 해당하는 값이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다룰 겁니다. 여기 5번에서는. 자, 그러면 6번은 이제 앞에서 5번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일단 식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걸 왜 똑같이 반복을 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 P하고 Q에 해당하는 값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AN 더하기 1은 하고 정리를 이제 하는데요. 이 두 개만 이제 항이 세 개 있는 형식이고요. 7번은 이제 역시 항 두 개로 할 건데, 이제 항이라고 여기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다항식의 형태가 아니라요, 분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PAN 플러스 Q분의 RAN 이렇게 해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7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기타 7번까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얘기할게요. 자, 5번부터 한번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P하고 Q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딱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프레임이.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얘가 변형이 되냐면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P라는 값이 좀 이렇게 약간 양쪽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약간 조정이 되고요. Q라는 값과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중간항만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이거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을 때 Q 값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Q 여기다 쓰고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이런 꼴로 얘가 변형이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QAN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QAN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변형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바로 AN을 도출해낼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자, 요거하고 요거 그리고 Q를 곱해서 그 다음이 됐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가 이게 지금 AN, N 더하기 1 또 N 더하기 2니까 N 자리에다 선생님이 1을 한번 다 넣어볼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A1 마이너스 A2가 되고 또면 A2, A3, 또 A3, A4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1을 넣었다고 치면 A2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잘못 썼죠, 선생님이. 그 숫자를 다 바꿔 썼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쓰면 A2 마이너스 A1, A3 마이너스 A2 그쵸? 그 다음에 4, 3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A2에서 A1을 빼고 A3에서 A2를 빼고 A4에서 A3를 뺐다는 얘기는 원래 수열은 A1, A2, A3, A4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이거에서 이걸 뺀 값이 이거죠. 또 이거에서 이걸 뺀 값이 이거고 이거에서 이걸 뺀 값이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바로 이쪽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1번에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객차라고 얘기했었죠. 객차.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뺀 숫자, 이렇게 뺀 숫자, 뺀 숫자 이런 숫자가 만약에 다 똑같다. 그럼 무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똑같지는 않지만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식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개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개차의 그 어떤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갈 때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Q가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되게끔. 역시 얘가 이쪽으로 갈 때 Q가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되게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모양의 일반항이 Q를 공비로 하고 이것을 초항으로 하는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편의상 이것을 앞에서의 어떤 미지수와 비슷하게 이걸 FN이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FN이라는 게 바로 이 모양의 n번째 모양이잖아요. 계속 썼을 때 n번째 모양은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고 이 n번째 모양에 해당하는 이 수열을 편의상 우리가 FN이라고 지금 치환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FN이라는 수열은 결국 초항을 무엇으로 가져요? A2 마이너스 A1으로 갔죠. 그 다음에 공비를 뭘로 갔습니까? Q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항 공비의 얼마? N-1승이다 라고 놓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개차 수열을 갖고 있는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 AN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개차 수열을 동반하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 AN은 자, 생각해보세요. A1 플러스 시그마 K가 이래서 N-1까지 뭐다? FK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때 이 FK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변형, 두 번째 줄로 변형을 하고 이 변형된 이 식을 여러분이 해석해내는 거예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요 수열은 개차인데 그 개차들이 Q를 곱해서 그 다음 개차가 됐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항은 A2 빼기 A1이고 그리고 Q를 공비로 하는 수열이다. 그래서 A, 이건 R, AR의 N-1승으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그리고 원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시그마 FK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6번에 해당하는 거 해봅시다. 자, 6번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5번은 이제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져요. 근데 6번은 P 더하기 Q가 1,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변형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을 AN,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것을 마치 2차 방정식처럼 이건 X제곱항 그 다음에 P 이거는 X항 그러니까 얘를 X제곱 그 다음에 얘를 X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 1로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자, 이걸 X제곱 PX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이것을 0으로 하는 두 개의 근이 있죠.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구했다고 치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알파하고 베타에 의해서 AN 플러스 E 마이너스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AN 마이너스 E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AN 이런 식으로 식이 그러니까 변형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라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에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두 개의 근을 찾았다고 치고 요 AN 더하기 1 앞에다 알파를 넣고 이 뒤쪽에 AN 앞에다 알파를 넣고 베타를 어디에다 넣냐면 요 자리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어렵죠? 알파하고 베타
이제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는 안 될 텐데 일단 기계적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AN 더하기 2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다가 베타를 넣는 거예요. AN 더하기 1 마찬가지 이것도 AN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의 AN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를 어디에다 넣어요? 여기에다 넣겠죠. 자, 이와 같이 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두 가지로 써서 두 가지로 쓴 다음에 이 식은 이 식 나름대로 우리가 풀어내고 두 번째 이 식도 이 식 나름대로 두 개에서 일반항을 찾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일반항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